1990년도부터 물을 제 작업에서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이 일단 성격적으로 제가 얘기하려는 걸 여러 각도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 가지고 있는 사물에 비춰지는 아름다움이라든가 또는 그 물로 인해서 우연성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을, 가령 예를 들어서 물을 그냥 우연히 부었다 생각했을 때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거나 지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형태를 만들겠죠. 그런 것들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작품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물을 좋아합니다. 처음에 물을 사용했을 때는 물이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물이 떨어져 가지고 물 웅덩이에 속해지고 그게 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파물이 퍼지면서 리프렉션이 천장에 비춰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재미있었는데 어떤 현상적이었다면 그게 이제 물의 어떤 성격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최근에 했던 의자 작업 같은 경우는 어떤 따뜻한 의자,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물이 보여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현상으로 된 게 아니라 그 물이 다른 성격으로 바뀌어져서 사람들한테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작업 쪽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예로 보자면 물 속에다가 사진을 집어넣은 작업이 있었는데 사진은 인화액이 옛날 사진 같은 게 나쁘기 때문에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물로 인해 사라지기는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진이 사라지는 이미지였던 거예요. 물이 중요한 건 아니죠. 매개체로 사용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물보다는 사실 결국에 가서 뿌연 물이 드러나지만 그것도 중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물의 성격들 뭐 그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물이 때로는 표면적으로 반사돼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는 어떤 거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때는 물이 보여지지 않으면서도 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구름 작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연현상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냥 보여준다기보다도 그 작품이 사람들한테 약간 몽롱한 느낌을 주면서 현실적이 아닌 느낌을 받으면서 그 작품을 이해해 주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구름이 있다가 사라지고 또 생기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하는 뭔가 상상할 수 있는 거를 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약간 파란 기운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물이 비춰지는 어떤 장소성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제 삶의 어떤 장소인 것처럼 만들어 준 건데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뭐 저로서도 궁금하기도 하죠. 제일 처음에 스피커를 모으려고 했을 때는 어떤 바벨, 그러니까 언어에 흩어져 버림으로 해서 소통에 대한 문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스피커를 모으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PS1에 처음에 갔다 와서 10년 전에 굉장히 언어 때문에 고통을 당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바벨탑이라는 부분을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는 가운데 스피커를 모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모으는 과정이고 지금 한 500개 정도 모였고 한 1,500개 정도가 모여지면 그거 가지고 어떤 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참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지금 그거를 연습작으로 좀 내보내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거는 바벨의 이야기라기보다도 어떤 버려진 거에 대한 이야기 그걸로 인해서 새로움이라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가령 이번 작품 같은 경우도 버려진 것들을 쌓아 올려서 거기다 어떤 언어적인 여기를 넣은 게 아니라 그것이 버려졌다는 거.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생명적인 부분을 넣고 싶어서 어떤 호흡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사람이 호흡이 아니라 어떤 5가지 소리가
묶여져서 하나의 어떤 호흡으로 나오게끔 하고 그 속에 어떤 날개짓 소리라든가 어떤 삐 하는 고음, 어떤 신호음 같은 걸 보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뭉쳐져서 어떤 생명에 대한 것들, 벌어진 거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도전감을 갖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것처럼 어떤 형식적인 면이 다양하게 변해가는 거는 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작업이 언뜻 보기에는 어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벌어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지만 결국은 어떤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자유스럽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거는 하나에 엮여져 있다는 거죠. 동전의 앞뒷면이 있듯이 어떤 죽음에는 삶 속에 있고 어떤 순환이라는 거죠. 그게 내 작업의 어떤 코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작업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작업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가 삶이라는 건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새로워지는 걸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희망이겠죠. 결국은 작업에서 기억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텐데요. 그 기억이라는 부분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상처와 흔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상처와 흔적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 상처가 있음으로 해서 제가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보듬어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부분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기억이라는 부분을 다른 식으로 또 얘기하자면 기억은 어떤 희망일 수도 있고 어떤 결국 치유하려는 어떤 노력 그런 부분일 겁니다.